당신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는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우리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4년 중국의 작은 마을에 갑자기 나타나 나는 2050년에서 왔다고 주장한 유제나르는 신비로운 인물. 그가 예언한 내용 중 많은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그의 마지막 예언은 충격적입니다. 지금 바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제나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974년 가을, 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 중국 알싱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한 낯선 남자의 출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광장에 나타난 그는 이상한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유제나. 나는 2050년에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 여행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렸고 다른 이들은 그가 서양의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며 경계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즉시 당 간부들에게 연락했고 곧 군인들이 유제나를 신문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미래에서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유제나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더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공중에 빛나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트릭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유제나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상세히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 일어날 마을의 작은 사건부터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큰 정치적 변화까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마오쩌둥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76년 9월 9일,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의 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군인들은 그를 즉시 체포하려 했지만 마을 촌장이 말렸습니다. 그의 예언이 맞는지 지켜보자. 그때까지 그를 우리 마을에 머물게 하겠소. 그렇게 유제나는 알싱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격리된 집에 갇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작은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이들은 그를 미래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어르신들은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나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기술이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고 오직 중국과 아시아의 운명에 관한 예언만을 전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미래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마을에 나타난 지 2년 후 중국 전역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것입니다. 정확히 유제나가 예언한 날짜의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유제나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그를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중국과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유제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같이 귀중해졌습니다. 그날 밤 유제나는 더 많은 예언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 사후의 중고, 덩샤오핑의 개혁,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실현된 예언들. 이것은 반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제나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오쩌둥의 사망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으면서 유제나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식마을은 갑자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었고 정부 관리들도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나는 이런 관심에도 조용히 자신의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마오 주석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이 중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서양의 경제 모델을 받아들여 중국의 문을 세계에 열 것입니다. 그것은 1978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덩샤오피는 정치적으로 실각한 상태였고 그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이 자본주의적 경제개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놀랍게도 1978년 덩샤오피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자신의 땅을 경작할 권리를 주는 것부터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특별경제구역 설립까지 덩샤오핑의 개혁은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유제나의 예언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유제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게는 과거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유제나는 계속해서 더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홍콩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것입니다. 156년간의 식민 통치가 끝나고 홍콩은 다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이 예언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의 홍콩 통치는 확고했고 반환 계획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984년 중국과 영국은 홍콩 발할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고 유제나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제나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를 진정한 예언자,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서방의 스파이일 것이다.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 업무에 가담한 자일 뿐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그를 조사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유제나는 항상 한 발 앞서 그들을 피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제나가 자신의 예언이 실현될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지켜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쓰여진 책과 같습니다. 나는 그저 그 페이지를 미리 읽었을 뿐입니다. 1999년 유제나는 안식마을의 몇몇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더 먼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긴박해졌고 예언의 내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의 질서를 바꿀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는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며 2028년의 충돌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국지적 분쟁이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8년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8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인 올해 초 유제나가 말한 첫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오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죠. 대만의 협에서의 군사훈련이 빈번해졌고 양측의 레토릭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유제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해상 사고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중국 경비정과 대만 군함이 충돌하게 될 겁니다. 우연히 시작된 이 사고는 마치 불꽃이 화약통에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확산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예언에 따르면 이 해상 충돌 이후 양측은 즉각 군사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를 통일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대규모 해상 봉쇄와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선택할 것입니다. 중국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무역을 중단하고 중국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킬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제재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단절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하고 부동산 버블은 터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국내 소비만으로 경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모순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근본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부의 불만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티베트, 신잠, 내몽골과 같은 오래된 분리주의 지역에서는 무장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의 통치에 불만을 품어왔지만 베이징의 강력한 통제로 억압되어 왔습니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이들 지역은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위로 시작하지만 곧 무장투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베이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시기를 중국의 대분열의 시작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일 국가로서의 중국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정치 단위로 나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청나라의 붕괴 이후 중국이 겪었던 군벌 시대와 유사하지만 더 깊고 근본적인 분열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일반 중국 시민들일 것입니다. 식량 부족, 에너지 위기, 재적 불안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들로 피난하려 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안점은 한반도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우리는 2028년을 바라보며 유제나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제나가 말한 중국의 대분열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분열을 넘어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제나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에 시작될 충돌 이후 중국의 상황은 마치 도미노처럼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던 중국의 대분열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며 2031년에 이르면 중국 대륙은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더 이상 광활한 영토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000년 역사의 중화제국은 6개의 새로운 국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믿기 힘든 공상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이전 예언들이 실현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유제나에 따르면 대만과의 충돌, 국제 제재, 내부 반란으로 약화된 중국 공산당은 결국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31년 3월 베이징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고 중국 지도부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도 전국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이 권력 공백 속에서 중국은 급속도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 연방 중국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군부가 주도하는 이 국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과거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 영역은 베이징과 주변 성들에 국한될 것이고 끊임없는 내부 권력 투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연방 중국은 과거의 화려함을 그리워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소련 붕괴 후의 러시아처럼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동방공화국이 상하이와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만과 유사한 경제 모델을 채택하며 빠르게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개방 금지를 통해 빠르게 안정을 찾고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방공화국은 가장 번영하는 신생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경제정책과 점진적 민주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 티베트와 신자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난 이들 지역은 자신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티베트는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환영하고 신잠은 위구르인들의 자체 공화국을 선포할 것이라고 유제나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독립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산업 기반이 약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개입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남방연합이 광동, 광시, 윈난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홍콩과 마카오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경제체제와 다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동북공화국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중국 북동부의 이 산업지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공업 기반을 활용해 경제를 재건하려 하겠지만 인구 감소와 환경 문제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유진아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동방공화국, 티베트, 신장의 독립을 빠르게 인정할 것이지만 러시아와 인도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다른 신생국들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동북공화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인도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원하며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거대한 붉은 블록으로 그려졌던 중국은 이제 여러 색깔의 조각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분열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유제나는 중국의 정치적 분열만큼이나 충격적인 또 다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 닥칠 끔찍한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38년부터 2044년까지 일본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련의 지질학적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분노가 일본 열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고리가 깨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분노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불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2038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센다이 지역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진이 도쿄까지 이어지며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1의 이 지진은 도쿄의 고층 빌딩들을 무너뜨리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자부심이었던 내진 기술과 재난 대비 시스템도 이런 규모의 재앙 앞에서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도쿄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무너지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회복하기도 전에 일본은 더 끔찍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유제나는 말했습니다. 2043년 일본의 상징이자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는 후지산이 분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수백 년간 휴화산 상태로 있던 후지산의 분할은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화산재가 도쿄와 요코하마를 뒤덮고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날아갈 것입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공기는 오염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농작물은 파괴되고 교통과 통신은 마비될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분화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간헐적인 폭발과 지속적인 화산재 방출이 일본 사회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피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재앙은 2044년에 닥칠 것이라고 유제나는 경고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드는 연쇄적인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치 일본 열도 자체가 분해되는 듯한 이 재앙은 남아있는 인프라마저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고 산이 무너지고 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재앙의 결과로 일본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유제나는 예측했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많은 생존자들이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문화의 본거지가 해외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며 새로운 땅에서 생활을 재건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많은 일본 난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의 쇠퇴는 곧 한국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유제나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역사의 무게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일본이 약해지는 그 자리를 통해 한국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과 일본의 쇠퇴 속에서 유제나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펼쳐집니다.
한국의 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재나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한반도가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유재나의 이 말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40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내부 붕괴를 겪으면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통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전쟁이나 흡수 통일 방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북한 지도부 내부의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점진적 개방과 남한과의 협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수년에 걸친 단계적 통합 과정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기술력과 경제력,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우주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글로벌 영향력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되지만 과거의 제국주의 강대국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 아닌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 중심적 가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재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어두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모든 빛은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한국의 빛이 밝을수록 그 그림자도 깊어질 것입니다. 유재나는 한국의 급속한 부상이 세 가지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와 자원 부족의 위기입니다. 통해 한국의 산업화와 생활 수준 향상은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이는 환경적,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겠지만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북한 간의 문화적,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입니다. 수십 년간의 분단으로 형성된 이질감은 통일 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사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다른 강대국들의 개입입니다. 유재나는 특히 한 강대국이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행동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그림자도 가장 깊어집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빛날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협은 외부에서 오지만 내부의 약점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유재나의 이 불길한 경고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가 말한 위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유재나의 예언을 단순한 미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유재나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미래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기회를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재나의 놀라운 예언들을 모두 살펴본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 거리를 넘어 우리의 삶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유재나는 마지막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은 예언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경고와 준비를 위한 지침일까요? 우리가 유재나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 일본의 재앙, 한국의 부상과 위기, 이 모든 것은 경고이자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유재나의 예언이 실현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정치적 위기의 순간,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기록된 천설은 2025년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정권 교체기를 맞이한 지금, 그 예언이 한 글자 한 글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감록이 예언한 새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기존 정치 체제 밖에서 등장하여 나라를 혁신할 인물, 그리고 그가 가져올 대전환의 시대. 오늘 우리는 이 고대 예언서가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온 예언의 힘, 그 중심에는 정감록이 있습니다. 단순한 예언서가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예지의 힘으로 수많은 역사적 순간을 정확히 예견해왔습니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종결, 구한말의 혼란기, 해방과 분단의 아픔까지 정감록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우리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이 예언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정감록은 동남쪽에서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 기록했으며 1945년 광복도 예견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하나둘 실현되면서 정감록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맞이한 우리는 또 하나의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나라를 이끌 인물이 등장하여 민족의 운명을 바꾸리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권은 분열되어 있고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국회까지 기존의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우며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정감록은 변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민심이 흔들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합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 정치 체제 밖에서 나타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지도자가 가져올 변화의 방향입니다. 남북 관계의 대전환, 경제 구조의 혁신, 그리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감록이 예언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에 대한 갈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수백 년간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 온 것처럼 2025년의 예언 역시 우리 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위기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불안감, 이 모든 상황이 정감록이 예언한 대변혁의 전조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고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7%까지 추락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야권은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의 핵심에는 민생 경제 정책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전월세 대란은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2%를 넘어섰고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락으로 투자와 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는 전 경제부총리 김모 씨가 거론되고 있으나 지지율은 고작 8%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1야당에서는 박모 전 대표와 이모 시장이 선두를 다투고 있지만 둘 다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희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IT 업계 출신의 정모 회장은 파격적인 경제 개혁안으로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으며 시민운동가 출신의 안모 교수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장년층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응답자의 82%가 현 정치권 외부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답했으며 67%는 기존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8%를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기존 정치인들의 말뿐인 약속이나 임시 방편적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시스템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는 정감록이 예언한 1000명에 의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날 것이라는 그 예언. 과연 정감록은 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천재지변과 전쟁,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언했던 정감록. 그 안에 담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입니다. 천풍이 불어올 때 천풍기시, 하늘이 택한 인물이 나타나 혼란을 바로잡으리다. 이 구절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실현되었습니다. 1392년 혼란했던 고려마에 새로운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 1863년 세도정치의 폐해 속에서 개혁을 이끈 흥선대원군, 1961년 혼돈의 시기에 등장한 박정희. 이들은 모두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관한 예언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하늘의 큰 변화, 천변가 일어나는 때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날 지도자는 이전의 어떤 통치자와도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권력이나 재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대신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인물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등장 방식입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나 정치 체제를 통해서가 아닌 민심이 하나로 모여 그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정감록은 이 지도자의 시대를 금운, 기문의 시기라 불렀습니다. 쇠퇴하던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분열된 민족이 하나가 되며 백성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상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천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거대한 변화의 기운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분열,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기 위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나타나고 있는 여러 징후들은 정감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 체제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는 민심,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까지 정감록은 이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출신부터 성격, 리더십 스타일, 심지어 그가 내세울 핵심 가치관까지 이 예언된 지도자의 상세한 프로필은 2025년 우리가 맞이할 변화의 시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 속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 권력층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청운이 동쪽에서 밝아올 때 권세와 재물을 추월한 자가 나타나리다. 이 구절은 그가 정치권이나 재벌가가 아닌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과의 강력한 유대감입니다. 정감록은 마음의 사욕이었고 백성을 자식처럼 품을 자라고 묘사합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당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소통 방식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말은 비와 같이 대지를 적시고 봄바람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리다. 화려한 언변이나 공허한 약속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삶의 굴곡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인물. 정감록은 그의 성장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에 고난과 시련을 겪어 미심을 알게 된 자가 바로 그입니다. 현재 정치권을 둘러보면 이러한 모습과 가까운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혁신기업을 이끌며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모 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사회통합운동을 이끌어온 이모 활동가는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중장년층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이자 개혁론자로 알려진 박모 교수는 재벌 중심 경제 구조의 혁신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시각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이 예언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한반도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은 힘이 아닌 화합에 있으리다. 이는 단순한 통일을 넘어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적 이해와 평화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에서 더욱 의미 심은 예언으로 다가옵니다. 2025년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의 긴장,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감록이 예언한 평화로운 통일의 길은 과연 어떻게 열릴 것인가? 새로운 지도자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2025년, 북한은 지난달에만 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되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는 모순된 대북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징병제 연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경제 제재로 인한 무역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또한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요구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압박하고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냉전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이런 위기 상황을 예견했고 더 나아가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극에 달한 긴장이 새로운 기회가 되리다. 동방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평화의 길을 열리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오히려 근본적인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언된 새 지도자는 기존의 대북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무력이나 금전이 아닌 문화와 지혜로 민족의 벽을 허물리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나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새로운 통일의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지도자가 남북 관계에서 보일 태도입니다. 강경하지도 유약하지도 않은 중도적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화의 물꼬를 튈 것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되 안으로는 강인하리다. 평화를 말하되 원칙을 잃지 않으리다. 이미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확산, 외부 정보의 유입, 주민들의 의식 변화, 이러한 내부 변화는 정감록이 예언한 평화통일의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정감록이 예언한 통일의 방식입니다. 급진적인 흡수통일이나 정치적 통합이 아닌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적 통합을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듯 두 땅이 하나 되리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위기가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이는 결국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감록이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이 결정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사회 전반에 정감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와 예언이 놀랍도록 일치하면서 수백 년 전 기록된 이 예언서가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를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서점에서 정감록 관련 도서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예언의 현대적 해석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하늘의 뜻을 이겨내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감록을 통해 현대 사회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50대 장년층 사이에서 정감록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불안을 겪으며
과거 예언서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수만 건이 정감록 관련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유교 사상가들도 정감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 개종의 월조 스님은 정감록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성균관의 유학자들은 정감록과 주역의 연관성을 연구하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과거 정감록이 실제 역사에 미친 영향입니다. 1812년 홍경래에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러한 민중운동의 배경에는 정감록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중들은 예언을 통해 변혁의 희망을 품었고 이는 실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정감록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정감록의 예언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관습적 신앙을 넘어 정감록이 현대인의 정신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감록이 예언은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년층 사이에서는 기존 정치체제를 넘어선 대안적 지도자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예술계에서도 정감록의 영향이 뚜렷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천년의 예언은 400만 관객을 동원했고 각종 다큐멘터리와 예술 작품들이 정감록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감록은 2025년 한국 사회의 정신적 나침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말하는 대변혁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대전환, 정치 체제의 혁신, 그리고 한반도 통일까지 정감록이 예견한 이 거대한 변화의 시나리오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대전 아래 시대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예시적 변화가 아닙니다. 예언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시작될 변화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시대의 첫 번째 변화는 경제 구조의 혁신입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해체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기운이 돋아나리다. 백성의 지혜로 부가 골고루 퍼지리다.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정감록이 예언은 새로운 번영의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체제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야의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백성의 목소리가 하늘의 뜻이 되어 나라를 이끌리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력이나 흡수 통일이 아닌 문화와 경제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통해 두 체제가 하나로 어우러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둘이 자연스레 하나 되리다. 새 지도자가 이끄는 변화의 물결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모델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본보기가 되고 한국의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정감록은 이 변화의 시기에 겪게 될 진통도 예견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 국제사회의 견제, 북한 내부의 혼란.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오히려 변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신기술 기발의 직접 민주주의,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행정 시스템, 가상세계를 통한 남북 문화 교류, 정감록이 말하는 새로운 문명의 모습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일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고 이웃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리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천도, 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천도는 단순한 운명이나 섭리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혼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사회 전반의 불안. 하지만 정감록은 이 모든 혼란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 전 기록된 정감록의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까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예견했던 이 예언서가 2025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지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 정치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물입니다. 권력이나 재물에 관심이 없고 오직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예언의 징후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체제의 붕괴, 경제 구조의 대전환,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이 모든 변화는 정감록이 그린 미래의 청사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거울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준 정감록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감록이 예언한 그 새로운 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이 이미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천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변화의 물결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혜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새 시대의 서막이 올랐고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변화의 지민이자 주역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닌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격암 남사고 선생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일어난 지도자가 북으로 향하리다. 이 말씀이 2025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삶의 갈등, 정치적 혼란. 하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새로운 희망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수백 년 전 격암 선생이 예견한 그 지도자,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공개될 예언의 실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운명, 역사의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단순히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다.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체제는 무너졌고 테러와 폭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나폴레옹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했으며 분열된 상회를 통합했습니다. 혼란기에 등장한 그의 리더십은 프랑스를 근대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미국 역시 1860년대에 존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예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했을 때 에이브러햄 링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조럼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인도의 간디,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지도력은 단순한 정치적 성공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세대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감은 커지고 노년층의 불안도 깊어집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격암 선생의 예언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어쩌면 더 큰 부합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깊을수록 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 틀을 뛰어넘어 디지털 혁명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격암 선생이 예언한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심화, 사회 갈등의 확대, 그리고 커져가는 국제적 긴장. 이런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언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가벼워지고 청년들의 취업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대출 이자는 가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져 상위 1%가 전체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극단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회는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취업난, 주거비,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노년층은 급격한 정부화와 사회 벼라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금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전통적 우방인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3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평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격암 선생이 예언한 대전 암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분열, 그리고 안보 위기,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한 가지의 희망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구태에 연한 정치와 낡은 체제를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격암 선생의 예언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남쪽에서 일어난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주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예언가 격암 남사고 선생,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을 정확히 예견했고 병자호란의 참상도 미리 경고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끝, 6.25 전쟁의 발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까지 그의 예언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왔습니다. 격암 선생이 남긴 가장 강력한 예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방에서 큰 인물이 일어나 북으로 향하리라. 남방대인 기양보. 이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예측을 넘어섭니다. 이는 한반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인물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 연구가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남방이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현대화된 남한 사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북으로 향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향이 아닌 분단된 한반도의 통합을 의미한다는 해석에 지배적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예언이 말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점입니다. 격암 선생은 이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경제적 혼란, 정치적 불신, 사회적 분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025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진통의 시기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의 상고와 같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갈등과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이 모든 것이 큰 변화의 전조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격암 선생은 이 지도자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합,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확립, 그리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이 모든 것이 이 인물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폭력이나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화합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더불어 교밤 선생은 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의 특징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기성세대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가득할 바로 그때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말하는 변화의 시기는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건을 의미합니다. 분열에서 통합으로, 갈등에서 화합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말합니다. 교밤 선생의 예언에서 이 새로운 지도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을 것이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완벽히 구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물일까요? 교밤 선생의 예언에서 새로운 지도자는 시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히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시대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이 지도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사회적 분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가진 인물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지도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교밤 선생의 예언에서 이 지도자의 두 번째 특징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념적 대립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의 행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정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나 강압이 아닌 소통과 공감에 기반을 둡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책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사명은 매우 분명합니다.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 방안을 동반한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러나 교밤 선생 예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남북통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70년 넘게 지속된 분달의 역사를 끝낼 인물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일어난 지도자가 북으로 향하리라는 구절이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통일의 과정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화합과 풍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언은 이 과정이 세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협력의 단계입니다. 남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문화적 통합의 단계로 70년간 달라진 생활음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정치적 통합으로 이는 모든 준비가 갖춰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이러한 통일 과정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변화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우리는 이미 예언에서 말한 변화의 신호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들, 지방 도시들에서는 젊은 지도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청년 사업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고 이미 수천 명의 소상공인들이 그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환경운동가다 시민들과 함께 도시,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버려진 공간의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그의 사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교육자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청년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세대 통합 교육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청년 농부들이 모여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도자들의 특징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항이나 항의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움직임입니다. 서울에서는 주거권 운동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안적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형 탄소 중립 운동은 이미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전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첨단 기술 플랫폼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산환장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의사결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제안, 가상세계를 통한 온라인 집회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영적 가치와 결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민 모임에서 영상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환경보호, 사회정의, 세대 통합과 같은 가치들의 영성과 연결시키며 더 높은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이에 대한 저항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세지고 세대 간 갈등도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적인 충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의 주민과 건설사 간의 대립, 환경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개발 세력 간의 갈등,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격암 선생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빛이 감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리라는 예언의 구절이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이에 대한 저항도 커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진통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징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 나타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격암 선생이 예언한 그 인물, 과연 어떤 특별한 자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격암 선생의 예언 속 새로운 지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정치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아닐 것이며 권력층과의 연줄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시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 정치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 지역 갈등, 이념 논쟁과 같은 낡은 정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기존 정치인들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능력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청년과 노인, 보수와 진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조화를 이끌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어 서로 대립하던 이들도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 현대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 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래 인류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정치와 경제 영역을 넘어섭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영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경쟁 중심의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영성은 특정 종교라 사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앙과 철학의 공통된 진리를 끌어내어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종교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새로운 차원의 영적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도 매우 독특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잡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외세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고 협력하지만 결코 그들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점차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여러 예언가들도 이와 비슷한 인물의 출현을 예견했습니다. 동서양의 많은 예언서들이 21세기 초반 동방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세계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모두 경암 선생이 말씀하신 이 인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지도자의 출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암 선생은 예언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강대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견제의 시선이었지만 점차 협력과 동참의 자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제시하는 비전이 단순히 한반도만의 이익이 아닌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그들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한일 관계의 앙금이 해소되기 시작했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가 가진 특별한 중재 능력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탁월한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세계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과정도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통합이나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화합의 과정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며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은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모두 극복한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의 조화,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의 이익이 함께 실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2026년 이후의 한반도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 문화적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을 탄생시킬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의 변화입니다.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한반도는 영성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경암 선생의 예언이 말하는 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 시련과 도전이 있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